자, 이제 첫 강의시죠. 네, 자, 봅시다. 자, 2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자, 3월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 판서노트는 2페이지 펴시고요. 2페이지. 자, 그 앞에 내용은 20페이지 앞에까지 내용은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부터 이제 시험에 이제 포인트인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요, 민법 총칙에 보면은 자,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권리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권리의 주체를 배웁니다. 모든 권리,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권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하고, 법으로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법인입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객체. 자, 권리 객체입니다. 자, 권리 객체입니다. 권리 객체. 그러면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이제 요 객체가 뭐냐면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 자, 이 물건은요, 여러분 이제 개론할 때도 배우지만, 부동산과 뭐로 나눠집니까? 동산으로 나눈다. 부동산은 저희가 뭡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9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뭐 됩니까? 변동이 됩니다. 이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갑이 자, 을에게 이 부동산을 넘긴단 말입니다. 자, 파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건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겨요? 권리 변동이 되죠. 갑에서 을로 바뀌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무슨 변동이 납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 발생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판서노트 되어 있죠? 네, 판서노트에 발생. 판서노트 2페이지 펴면 됩니다. 발생부터 봅니다. 발생은 최초의 취득이 무슨 취득이라 합니까? 원시 취득이라 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사람을 원시인,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최초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정의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의 종류를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었다. 이 갑이란 사람이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뭐 했습니까?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 그게 됩니다. 건물 신축했을 때. 자, 그때 이 갑이 뭡니까? 이 건물의 최초의 취득자 맞습니까? 네, 됩니다. 이 건물의 신축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되어 있습니까?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한다.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낚시. 도시어부 들어봤죠? 이경규가 이제 뭡니까? 낚시 해서 뭡니까? 물고기 잡잖아요. 그럼 이거 무주물을 뭐 했다 그럽니까? 선점했다 그럽니다. 선점자가 취득하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뭡니까?
회 떠가 먹든 매운탕 끓여 먹든 지 마음이죠.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니까. 됐어요.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자, 유실물 습득은 뭡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이겁니다. 유실물 습득.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유실물법에 보면은 내가 물건을 주어줬다, 찾아줬다. 그럼 몇 프로 달라고 하시다 그랬어요? 20%. 아, 우리 5% 얘기하는 거 아니야? 5%부터 20% 범위인데 20%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5%라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5%.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은 100억 되면은 5%예요. 아시겠죠? 금액이 작으면 100만 원짜리다가 뭐 20% 줍니다. 다툼이 생기면. 알겠죠?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아시겠죠? 네, 됩니다. 유실물 습득. 그래서 습득자가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6월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6월인지. 자, 보세요. 유실물을 잘 그려볼게요. 알죠? 6개월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6월이야. 그 매장물 발견은 6개월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원시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부터가 252조부터 쭉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다음에 매장물 발견. 자, 여기서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갑이. 그럼 누가요?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몇 년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렇죠. 1년입니다. 1년. 맞습니까? 네, 1년입니다. 1년. 됐어요? 네, 매장물 발견. 몇 년이다? 1년. 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자, 그 다음에 첨부가 있어요. 첨부는 어떤 거냐? 붙이는 거죠. 갑이고 을이고, 이 갑 소유고 을 소유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합치면 누구게 되겠습니까? 갑.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습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합할 당시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 붙인 물건의 최초의 취득자가 누굽니까? 갑. 원시 취득이에요. 알겠어요? 자, 원시 취득이다. 자, 그래서 첨부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첨부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취득시효. 취득시효.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한 효력이 있다. 요것들을 전부 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의 취득은 저번에 돌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타인의 물건을 뭡니까? 동산이죠. 동산인데 뭡니까?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되는데, 요때 그때 설명을 할 때 뭘 했냐면은, 누굽니까? 조카 새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이모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 조카 새끼가 팔아제꼈다. 또 모른 척 하고 있잖아. 응? 41페이지에 보면 있잖아. 41페이지인가? 파순 4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파순 41페이지. 거기 돼 있네, 선의취득. 근데 새롭죠, 그냥? 새롭습니다. 원래 첫 개강할 때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의취득이야. 그 위에 타이틀에 뭐라 해야 돼요? 조카 새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모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조카 새끼가 뭐 고란도 없이 팔아 제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아실 병공연하게 점유를 하면은 점주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취득자다? 5번 보세요. 5번 보니까 원시 취득 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선의 취득했었습니다. 됐어요? 또 취득시효도 또 안 했다고 할 거 싶어가지고 취득시효는 몇 페이지예요? 49페이지. 자, 취득시효는요 20년간 점유 취득시효 보고 있습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하죠. 네, 등기하면서 취득한다. 그래서 20년간 공인하게 자주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 취득시효. 효력 보니까 밑에 효과 뭐라 돼 있어요? 원시 취득. 언제까지 소급합니까?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뭐 돼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입니까? 또 살리고 있어. 7개입니다. 7개. 맞죠? 7개예요. 7개.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또 몇 페이지를 하냐면은 옆에 48페이지 참조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몇 페이지 보면 나온다고? 판서도 48페이지 참조 이렇게 앞에 했던 사람들은 적어놨죠, 이거? 48페이지 참조. 그럼 48페이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48페이지로 갑니다. 48페이지 가니까 소유권의 취득 나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부로서 이전 등기를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전 등기 해가지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뭐란다?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6가지 나오는데 한 개만 빠졌어. 건물의 신축도 뭡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자, 건물의 신축은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하죠.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 받는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은요,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찾았어요? 네, 판소도 저 다시 2페이지로 왔습니다. 판소도 2페이지로 왔어요. 네. 자, 2페이지 와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다시 뭐가 있습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그럼 이전적 승계 취득은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고, 자, 특정된 물건을 받는 특정 승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뭡니까? 상속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상속인입니까? 비상속인입니까? 상속인. 아버님은 돌아가시잖아요. 피를 흘리고 비상속인. 알죠? 여러분 상속 받으니까 상속인이야. 근데 이 개념 자체를 몰라서 시험에 틀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어디 가면은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민법은. 등기법 가면은 문제가 뭐니까 상속하고 비상속이라고 막 나옵니다.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는 겁니다. 자, 하여튼 상속은 뭐예요? 빚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도 받지만 건물도 상속받지만 빚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서 돌아가시면 뭐 왜 된다 그랬습니까? 계산기 꺼내야 돼서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된다 했죠? 아니, 장 다 치르고 난 다음에지. 그래, 그 치르고 난 다음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받을 게 많은지 아니면 빚이 많은지 생각해서 포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합병. 앞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앞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도 같이 받죠? 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현대 산업개발 아닙니까? 예? 아시아나하고 딱 인수를 하니까 뭡니까? 지금 비행기가 뜨질 않죠? 인수자금 낮춰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비싸게 또 적어냈거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뭡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합병. 그 다음에 또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서 증여하는데 빚도 같이 주는 게 포괄 유증. 됐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특정된 물건을 뭡니까? 받는 거다. 그래서 특정된 물건, 저거 같이, 매매 같이, 특정된 X 부동산 받는 거, 매매, 증여하고, 교환하고, 이런 것 등등을 뭡니까? 특정 승계를 한다.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 취득은 뭐냐면은,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건데요.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용인물건. 용인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이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는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들어봤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전세권 설정할 때 필요한 서면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등기부 할 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설정함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거 설정적 스케치 등기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당권이죠. 저당권도 설정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그래서 설정함으로써 취득한 거를 뭐란다? 설정적 스케치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있다? 용의물권 세 가지. 지, 지, 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발생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변경이 들어갑니다. 변경. 변경은요, 여기서 갑에서 을로 바뀌면요, 주체가 바뀌죠. 그럼 뭐란다?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과 뭐가 있다? 질적 변경. 이 양적 변경이 뭐예요? 이 첨부죠. 붙이니까 양이 크죠, 안 크죠? 커집니다. 양적 변경. 재밌는 얘기 한개 줄까요? 자, 지금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잖아. 거리 두기. 들어봤어요? 네. 거리를 두기 하니까 집에서만 계속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집에서 계속 먹으니까 뭐 되면 살이 찌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확진자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돌아다녀야 된다고. 아시죠? 저 산에 좀 다니고 공기 좋은 데로 가시라고. 잘 모르시면 우리 글자 적어줄게요. 확진자입니다. 아시죠? 아, 뭐 이런 멘트는 다 알고 있죠? 네, 아, 이런 거 몰랐을 때. 살천지도 있어요? 살천지도 있어요. 아, 예. 확진자가 이제 알고 보니까 살천지다. 아, 맞네요. 살천지. 아, 맞네요. 재밌는 얘기네요. 확진자를 확인해 보니까 살천지다. 살. 이게 살이죠? 네, 살천지다. 아, 살천지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런 얘기구나. 예, 알았어요. 저 한 개 더 오늘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뭐니까 쉬는 시간에 저희 부원장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예, 부원장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봅시다. 예, 어저께. 예, 그래서 어저께 뭐 애들 너무 집에 있으니까 저것도 잠깐 나가가지고 애들 뭡니까? 공차는 데 가서 좀 뛰놀게 해주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뭡니까? 개강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준이 지금 한 열 몇 분이 못 나오시잖아요. 열 몇 분. 지금 이제 애들 때 못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근데 애를 버리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합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용의 변경입니다.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뭐예요?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경이 있어요. 질적 변경. 여기 한 개 더 하면요. 첨부가 있고, 제한 물건의 설정. 요게 이제 뭐 양적 변경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은,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3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목적물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빼면 2억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목적물의 가격이 떨어지잖아. 뭐 함으로써?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잖아. 요거고. 첨부하니까 양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잖아. 이렇게 됩니다.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은 물상대위,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있는데, 이 물상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 있는 뭡니까? 저당권자가 1억을 빌려주고 목적물에 뭘 설정했습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맞나요? 설정했는데, 만일에 이 땅이 뭐 되면요,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은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에도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게 무슨 대위다? 물상대위. 자, 저당권자는요,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을 가져가시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대이다? 물상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질적 변경입니다. 자, 돈을 빌렸는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뭡니까? 대물변제. 그래서 질적 변경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변경입니까?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 자, 작용의 변경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목적물의 가액이 한 10억을 한다. 10억 합니다. 10억 하면은 돈을 1억을 빌려주고 다시 병은행으로부터 또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국민은행이죠. 국민으로부터 1억 빌리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또 1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제류에 있는 저당권자를 뭐란다? 1번 저당권이라고, 두 번째 있는 것을 2번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민법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사업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면은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은 뭡니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저당권의 부종성이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요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 채권자라죠. 채권자, 채무자. 그럼 채권이 하는데 담보로 받았잖아. 그래서 뭘 한다? 피담보 채권이 난다고요. 그럼 피담보 채권, 여기 적읍시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면은 소멸하죠?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같이 붙어서 소멸한다. 무슨 말이죠? 저당권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을 한다. 자, 그래서 변제로 소멸하면은 뭐도 피담보 채권인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한다. 이게 무슨 성질이냐면 부종성입니다. 자, 그럼 이 소멸했잖아. 하면은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승진하죠. 이 순위 승진을 뭐라고 합니까?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됐나요? 네, 됩니다. 자, 이게 18회 시험의 정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회 시험에도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다, 잡았다, 뭡니까? 설정적 승계취득. 앞에 배웠죠? 그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또 26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몇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변경에는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의 대표적인 게 첨부, 질적 변경의 대표적인 게 물상대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의 변경은 뭡니까? 순위 승진. 순위 승진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어떡합니까?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소멸이죠. 상대 소멸은 됩니까?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요? 상대적 소멸이다. 자, 그래서 여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갑이 얘기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제 넘겼을 때는 갑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2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원시 취득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줄 딱 끊으시고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다.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는데 이전적 승계취득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22페이지 됐어요? 권리 변경은 뭐가 있어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자격의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상대 소멸은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소멸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29페이지로 가세요. 29페이지 가서 줄 끊는 건 다 했죠? 많이 했잖아요. 그 앞에 좀 요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사람 책 좀 빌려가지고 줄 좀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책에. 자, 그래서 줄 끊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책 좀 빌려달라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책 빌려주면서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커피, 그렇죠. 커피 이상. 밥 한 끼 내지. 커피 한 잔. 이게 뭐예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너무 비싸면요. 잠깐 쉴 때 가서 뺏기고 하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권리의 원시 취득인 것을 고른 것은, 자, 이제부터는 기출문제하고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한번 골라보세요. 원시 취득. 어떤 분이 와서 시효 취득이 뭡니까? 취득 시효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적어 놓을게요. 취득 시효하고 시효 취득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 헷갈릴 수 있는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말만 바꾸는 거야. 자, 정답 몇 번? 3번이죠. 시효 취득, 리얼문의 건물의 신축 건물,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1번 지문. 28대 시험 나왔던 거예요. 저하고 설정은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이전에 했으니까 틀렸죠? 됐어요? 자, 그 밑에 내용 나중에 뒤에 보기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22페이지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고 22페이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우리 판서 노트는 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잠깐 펴시고 판서 노트 1페이지 권리 변동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 판서 노트 1페이지 딱 펴니까 날라가 보네. 자, 다시 볼게요. 판서 노트 1페이지 폈어요? 자, 1페이지 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좀 적어놓고 갑시다. 내용을. 일단 법률 사실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적어놨을 거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개개의 사실. 여기 이제 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됩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법률 효과는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필기 그리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내용 들어갈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책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밑에 가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고 타이틀에 법률 요건. 타이틀 있죠? 네, 그래서 1번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법률 요건은 동그라미 1번 내용 줄 끊었을 겁니다. 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나오면은 첫 번째 줄 가니까 법률 행위와 뭐로 나온다고요? 법률 규정으로 나온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그렇게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본다고요? 법률 사실. 그 밑에 사실 나오잖아. 예? 법률 사실을 본다고. 밑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법률 요건은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나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뭐부터 본다고 이 책에서는 법률 사실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서 책을 잡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서 법률 사실 나와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판서노트의 3페이지입니다. 판서노트 3페이지. 그럼 우리 판서노트에 법률 사실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페이지 참조. 이 적어놓읍시다. 판서노트에 법률 사실 옆에다가 판서노트 몇 페이지? 3페이지 참조. 3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법률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폈어요? 네, 법률 사실 보도록 합니다. 판서노트 3페이지입니다.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 3페이지 이제 펴시면 돼요.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 사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분류. 그래서 분류할 때 용태와 뭐 나눕니까? 사건으로 나눕니다. 용태 정의가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뭐란다? 용태. 그럼 이 용태를 바깥으로 나타내면 무슨 형태랍니까? 외부적 형태. 이거를 다 외우는 사람은요, 바보, 멍청이. 아시겠죠? 우리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예? 요거 좀 설명할게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나머지는 버려. 아시겠죠? 자, 저는 이거 어제 외운다고 밤새고 왔어요. 아시죠? 외워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자,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법 행위냐, 위법 행위냐 나눕니다. 그러면 적법 행위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의사표시와 준 법률 행위. 여기 나옵니까? 그럼 이 준 법률 행위 안에 표현 행위와 비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아,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표현 행위와 비표현 행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행위는 뭐부터 나옵니까?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뭐만 기억하라고? 두 개만 기억해요. 두 개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기억. 요거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 말하면 됩니까? 준법률행위라는 거 말하면 돼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뭡니까? 각종 통지, 승인, 보고. 자, 한 개 더 적어놨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관념의 통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주관 사실 통지하는 건데 각종 최고와 뭡니까? 거절. 최고와 거절을 말한다. 의사의 통지. 감정의 표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남편일 때. 남편 용서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자금을 숨겨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애들 위해서, 자기 위해서 쓰는지 몰라도 용서. 이게 감정의 표시예요. 됐어요? 근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 뭐만 외우면 된다?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이것만 외워도 뭡니까? 이때까지 십몇 년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거 외운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저는 시간 낭비하고 있죠. 지금 계속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많이 하니까 외워지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됐어요? 네. 순수사실행위와 혼합. 뭐가 나눠진다고요? 사실행위가 나온다. 순수사실행위와 무슨 사실행위입니까? 혼합사실행위입니다. 순수사실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사실행위는 발발가주입니다. 발발가주. 발견, 발명, 가공, 주소의 설정.
적지도 못하겠죠. 너무 빨라가지고. 됐어요. 안 적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사실은 사부선인입니다. 사부선인.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인도입니다. 못 적겠죠? 넘어가라는 얘기야. 파수노트 아니면 책 찾아가 적든지 하시고. 됐어요. 그럼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관님의 통지, 의사의 통지 기억하라 했는데, 자, 앞에 내용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용태라는 게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태를 했잖아요. 요거 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자, 사건에는요, 시간의 경과. 이게 18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1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다. 부당이득도 사건이고, 출생할 때도 사건이죠. 사망할 때도 사건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유용한 사람 바보입니다. 네, 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태가 외부적 용태가 있고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내부적 용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적 용태가 있고, 관유적 용태 있죠. 자, 의사적 용태는 뭡니까? 선의학이 나옵니까? 네? 자, 의사고, 간념적 용태가 선의학이죠. 네, 그래서 이게 선의는 무엇을, 요거 정의 용어 말면 돼요. 선의는 무엇을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선의. 악의는 알고 있는 것. 의사적 용태 소유의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념적 용태에서 선의는 무엇을 모르는 거고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악입니다. 선의는 모르는 것, 악의는 알고 있는 것.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위법행위입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 10분 동안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 밖에 없다고. 준법률행위에서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특히 뭐가 중요하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관념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이 최고와 거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협의의 무권대리 할 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때 최고가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 그게 확답을 주잖아. 그런 걸 뒤에 합니다. 협의 무권대리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이런 것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가 2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옆에 가서 이제 넘깁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가면은, 이제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지금 법률사실에 분류돼서 봤죠? 1페이지 내용 판소노트 1페이지 보시면 법률사실을 봐가지고 3페이지 가서 정리를 했고, 이제는 뭘 한다고? 이거 한다고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이해되고 있죠? 네, 이해되고 있어요. 이제 법률행위로 들어간다고요. 24페이지 갑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의딱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적어놨을 거예요. 앞에 했던 분들은 다 적어놨을 거예요. 법률행위의 정의가 뭡니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의욕하고, 네, 의욕을 하고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뭡니까?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무슨 행위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그렇게 적어놨죠. 자, 이것도 이제 뭡니까? 앞에 하시는 분은 적어놨고, 아니면 처음 오시면 적어놔야 됩니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됐어요? 적어놨습니까? 네,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갑니다. 어디 책에 줄 거냐면은 24페이지에 의 있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몰라도 되고 옆에 페이지에 25페이지 법률행위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단독행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보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눈다. 기억납니까?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판소노트에 별표 해놓고,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이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됩니까? 내용이 도달해야 된다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립니다. 아시죠? 요 내용 설명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앞에 강의에 다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유유제포. 유유제포.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독행위는 대부분이 무슨 권입니까? 단독행위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해제도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 취소도 형성권. 추인도 형성권. 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철회도 형성권. 아시겠죠? 해지도 형성권. 또 뒤에 가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외우면서도 같이 요거까지 정리하면 돼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19회 때가 일방 예약이 나왔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이게 여기 있는 거 4개 내고 일방 예약이 나왔어요. 이 예약은 뭡니까? 뭐예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십니까? 우리가 예약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도 잘 안 하잖아. 예? 모임도 안 하고. 맞잖아요? 우리 친구들 모임도 뭐 개종 모임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마스크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이동할 때는 좀 끼세요. 저도 되도록 끼도록 할 테니까. 아시죠? 혹시나 침 튀길 수 있잖아. 아시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어제 우리 그 울산에 발병된 사람이 보니까 2명 있던데, 필리핀 여행 갔다 왔대요, 이상에. 대단하신 분인데, 맞죠? 이 난리통에 필리핀, 그래가지고 감염이 됐다더라고, 필리핀에.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이제. 네, 우리가 문제가 해외가 문제예요, 지금. 지금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딥니까? 방콕입니다, 방콕. 저 태국 방콕이 아니고 집에 있는 방콕. 아시겠죠? 또 이해 못하는데. 태국 가라는 얘기 아니고 방콕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 안전한 데가 어딥니까? 학원입니다. 아시겠죠? 학원에. 네. 학원에. 공부하러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도 이제 2m 뛰어났잖아, 지금. 맞죠? 침 튈까 싶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자,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떼감 지르고 이렇게 안 할게요, 이제. 네. 떼감 지르도 이렇게 지를게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하고. 자, 갑시다. 그래서 일방 예약입니다. 일방 예약은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해제는 뭐였습니까? 해제 여기 있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두 사람 계약으로, 여기 합의가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뭡니까? 합의 해제라고 부른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합의 해제 요거는 뭐라고요? 요것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셔야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24회 때는 뭡니까? 또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유유제포인데 해제는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책에 25페이지 있죠? 자, 25페이지에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다 해놨죠? 거기 별표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특징에 가서 두 번째 줄에 줄 그어져 있죠?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옆에다가 139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나중에 139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폈어요? 그 보니까 저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있죠? 안 돼 있어요? 139페이지? 저 책이 잘못돼 있나? 139페이지 돼 있네. 그거 돼 있잖아요. 자, 밑에 보니까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인 경우는 붙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 체크해놨죠. 그럼 거기다가 옆에 몇 페이지 참조, 25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적어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25페이지.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계약입니다.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합동행위는 자 어떤 거냐면 옆에 그림을 한 개 그려보세요. 회사 설립을 위해서 여러 사람 2명 이상의 의사표시에 2인 이상의 의사표시에 합의로서 성립하는 게 뭐라고요? 합동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뭡니까?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대입 쪽에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해놓고 사단법인 설립행위 등 나와 있어요. 네, 됩니다. 사단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뭡니까? 처분행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어디를 가냐면은 29페이지로 갑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 아까 요 1번 지문은 했죠? 저당권 설정하는 건 뭐랬어요? 설정적 승계취득이지 이전적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정답을 했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2번 지문.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2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2번 지문 하고 있습니다. 3번 지문.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차의 통지. 각종 통지 승인 보고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 그 다음에 최고. 요거 읽을 때 무권 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가 보인다. 최고는 뭐라고? 의사의 통지. 됐어요? 정리됐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 답은 합의해제죠? 합의해제죠? 맞나요? 합의해제입니다. 자, 나머지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전부 다 나머지 보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지키니까 답이 1번이죠. 합의해제. 합의 밑에다가 계약 적어놓으시고. 합의가 계약이야. 합의해제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합의해제는 중요한 거를 어디 또 해놓냐면은 요거는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 잘 나왔어요. 5년 동안 3번 나왔던 거예요. 합의해제는. 해제에서. 합의해제는 두 사람이 합의해제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손배충 갈 수 있다. 손배충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원상회복보다는 뭐 받은 날로부터 이거 합시다. 받은 날로부터 이거 하니까 좀 모르는 것 같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받은 날로
날로부터 원칙은 해지했을 때는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합의 해지하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이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법정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를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원상 회복 청구 못 한다는 것보다는 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합의 해지하더라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합의 해지하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면 O입니까? X입니까? X.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중요합니까? 해제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해제 파트. 그냥 적어 놓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뒤에 가면 배웁니다. 합의 해제할 때 배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또 가도록 하죠. 앞으로 가서 25페이지 내용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의무부담행위부터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쉽니다.